귀궁 5화에서는 궁궐은 순식간에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영인대군 김선빈분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자 왕가 전체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밤하늘마저 침울하게 가라앉은 듯했다. 무엇보다 시신에서 풍겨나온 지독한 악취는 모두에게 팔척귀를 떠올리게 했다. 과거 원자에게 빙의됐을 당시와 동일한 냄새. 이를 감지한 왕 이정 김지훈 부는 물론 궁을 지키는 모든 이들이 이번 죽음 역시 팔척귀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특히 아들의 시신을 마주한 대비한 수연분는 이성을 잃었다. 그동안 대비는 자신의 친아들인 영인대군을 지키기 위해 무속과 금기를 넘나들며 판수 풍산 김상호 분과 손을 잡아왔던 인물. 그 음사어둠의 주술가 오히려 아들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격렬한 분노와 자책 사이에서 절규했다. 그러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풍산은 교활한 입심을 발휘한다. 풍산은 노련하게 진실을 비틀며 대비의 슬픔을 복수심으로 유도했다. 마음이 무너져 있던 대비는 그 말에 금세 휘둘리고 슬픔은 왕 이정에 대한 원한으로 변해갔다. 풍산은 그 틈을 타 다시 몸을 숨겼다. 한 번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그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잡는다. 왕의 곁에 있는 그 술사 즉 강철이 누구인지 무슨 존재인지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하며 궁 안에는 또다시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한편 도성 밖에서는 강철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가섭스님 이원종부는 팔척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을 전했다. 야광주는 이무기의 수천 년 수련이 응축된 영체의 핵. 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곧 강철 자신의 존재를 거는 희생을 의미했다.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하지만 곧 무겁게 눈을 감고 결심한다. 반면 여리는 그런 진실을 모른 채 할머니 넙덕기래연 분이 생전에 사용하던 무구무당의 의례 도구를 손에 넣고 들뜬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무구를 손에 쥔 그녀는 이제 팔척귀를 천도시키고 윤갑의 혼령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그 모습에 강철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녀의 기대가 자신의 소멸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신바지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렇게 여리와 강철은 다시 한번 몸주신과 제자의 계약을 새로 맺는다. 의식은 조용하면서도 숭고하게 진행됐다. 여리는 오색실로 직접 엮은 장명루를 곡물로 바쳐 강철에게 건넸고 강철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옷가락질을 여리의 손가락에 조심스레 끼워주며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오묘한 감정이 흘렀다. 오랜 불신과 오해를 지나쳐 맺어진 새로운 유대, 그 안에는 설렘과 떨림이 함께 자리를 틀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고 마음속이 품어온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함께 질투 아닌 질투가 서려 있었고 여리는 순간 그 감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강철은 단지 무당의 신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힌 존재, 그리고 여리 곁에 서기 위해 무엇이든 감수하려는 수호자였다. 궁궐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굳힌 강철과 여리. 두 사람은 도성으로 향할 길목에서 우연히 내금이 군관 서재일 한민분을 발견하고 순간 얼어붙은 듯 화들짝 놀라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혼비백산 달아나기 시작했다. 숨가쁘게 뛰던 중 마침 지나가던 최인선 신슬기분의 가마가 눈에 띄었고 둘은 기적처럼 열린 가마 속으로 몸을 숨긴다. 좁디 좁은 가마 안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숨죽인 침묵 속 강철의 시선은 점점 여리의 얼굴에 머무른다.
떨리는 손끝이 조심스레 여리의 입술에 닿는 순간 여리는 놀라움에 소리를 내고 말았고 결국 두 사람은 서재일에게 발각되고 만다. 하지만 이 모든 해프닝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서재일은 중전한소운 분의 밀명을 받고 강철과 여리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던 것. 그렇게 두 사람은 뜻밖에도 궁으로 복귀하게 된다. 복귀 직후 여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영인대군의 처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팔척귀가 남긴 부적을 발견한다. 그 부적은 단순한 귀신의 흔적이 아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강력한 부정의 기운이 담긴 것이었다. 여리는 수살귀 오김송 수의분의 증언을 통해 부적의 정체와 영인대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하나둘씩 파헤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복귀 사실을 알게 된 왕 이정 김지훈 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즉시 추궁하려 했다. 그러나 이때 뜻밖에도 중전이 나서서 간곡히 호소한다. 그녀는 왕과 원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눈물로 간청했고 왕은 마침내 분노를 누르고 두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제 강철, 여리, 왕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동맹을 맺는다. 궐 안 어딘가에 팔척귀와 내통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왕가 전체의 안위가 걸린 전면전이었다. 궁으로 돌아온 여리와 강철은 평범한 일상으로 잠시 복귀했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강철은 여리만 곁에 오면 가슴이 쿵쾅거리며 차오르는 낯선 감정에 갈팡질팡했다. 그의 혼잣말은 코믹하지만 진심 어린 혼란이 섞여 있었고 여리를 향한 감정은 점점 사랑이라는 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리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자신도 모르게 강철에게 심장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윤갑에 대한 감정과 뒤섞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의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다. 여리는 그렇게 애써 자신의 설렘을 부정하며 서로 다른 두 존재를 향한 감정의 미묘한 경계선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로맨스의 여운도 잠시. 팔척귀를 잡기 위한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세 사람은 치밀한 작전을 세운다. 서고로 팔척귀를 유인하고 넙덕의 언월도와 강철의 야광주로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이었다. 작전은 계획대로 흘러갔다. 팔척귀는 모습을 드러냈고 여리는 미리 설치해둔 철망으로 팔척귀를 가두는 데 성공한다. 이어 강철이 언월도를 들고 야광주에 힘을 실어 철망 너머로 찌르는 순간 팔척귀는 고통스런 비명을 내지르며 뒤틀렸다. 하지만 그 역시 쉬이 무너지지 않았다. 팔척귀가 뿜어내는 엄청난 화기의 역습에 강철은 땅바닥으로 튕겨졌고 그의 머릿속에는 스님이 했던 말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강철은 그것이 곧 자신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며 끝까지 버티려 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선 더욱 심화된 권력의 흑막이 드러나면서 또 하나의 충격을 안겼다. 풍산의 뒤에 실체를 드러낸 어르신 그리고 전 좌의정 최원완 내상분의 수상쩍은 도성 입성 그리고 그의 뒤를 끈질기게 쫓는 외다리귀까지. 도성 전체가 새로운 위험에 휘말리고 있었다. 더불어 윤갑을 살해한 병조판서 곽상충윤승분이 강철의 귀환을 알고 불안에 휩싸이는 모습 그리고 대비가 중전의 회임 사실을 알아채는 장면까지 위태로운 권력, 뒤엉킨 감정, 그리고 터지기 직전의 갈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극의 긴장감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